1200년대 후반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위해 자유를 외쳤던 한 인물의 대서사시를 다룬 영화. 이번 영화는 브레이브하트에 대한 실화와 영화 비교 분석 영상입니다. 국내 전쟁 영화의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보다 무려 3년 일찍 개봉된 이 영화는 당시 멜 깁슨이 제작에 참여, 주연까지 맡으며 많은 대중들의 관심을 받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96년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받을 만큼 작품성도 인정받은 이 영화를 보며 이 영화가 그리고 있는 전투들과 당시 실제 역사에 대한 고증이 어땠을지가 무척 궁금했습니다. 실화와 영화 네 번째 시리즈의 주인공은 고전 명작으로 평가되는 브레이브하트입니다. 스코틀랜드인들에게는 영웅으로 칭송받는 윌리엄 월레스의 일대기를 다룬 이번 영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영화 속 스코틀랜드인들이 입고 다니는 옷들은 실제 역사와 비교해보면 시기적인 오류가 존재합니다. 작중 스코틀랜드인들이 모두 입고 있는 벨트와 체크무늬 킬트는 영화 속 배경보다 500년이나 지난 시기에 있었던 16세기에 등장하고 유행했던 옷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킬트란 스코틀랜드인들이 자주 입었던 랩스커트의 치마 형태이며 보통 체크무늬 색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옷을 입을 때는 무릎 아래까지 올라오는 남성용 스타킹에 면 양말을 자주 매치해서 입는다고 하는데요. 현대에도 뼈대 있는 가문에서 행사를 할 때마다 즐겨 입는 전통 예복이라고 합니다. 또한 작중에서 얼굴에 파란 물감으로 칠하는 행위는 영화 속 배경의 시대보다 약 1000년 전에 유행했던 고대 픽트족의 풍습이었다고 하는데요. 영화 속 스코틀랜드인들의 독립에 대한 갈망과 잉글랜드에 대한 분노를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서 나열한 의복이나 무장들은 시기적으로 오류입니다. 또한 영화 속 스코틀랜드의 군대를 보면 제식도 엉망이고 훈련도 안 된 오합지졸의 야만 농민군 같은 잡병 차림으로 나오는데요. 실제 스코틀랜드의 창병대는 튼튼한 갑옷과 투구로 중무장한 군대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거친 남성의 이미지와 보편적인 스코틀랜드 하이랜더의 이미지가 대중에게 더 어필하기 좋다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되며 고증보다는 극적 연출에 더 신경을 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윌리엄 월레스라는 인물은 스코틀랜드의 성웅이라고 불릴 만큼 그 나라의 독립 영웅이자 수호자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역사적 사료가 많지 않은 중세시대의 인물이었으며 윌리엄 월레스에 대해 실제로 남겨진 기록들이 많지 않아 그를 다루는 내용면에서 많은 부분 상상력이 가미되었다고 하는데요. 조금이나마 실제 역사적으로 남겨진 윌리엄 월레스의 사료에 비추어 영화와 비교해본다면 영화와는 달리 실제 윌리엄 월레스는 유부남이었으며 죽을 당시에도 아들이 존재했었다고 합니다. 또한 영화에서는 자연과 함께 살아가며 비교적 계층이 낮은 하층민쯤으로 묘사되지만 실제로 월레스는 스코틀랜드에서 대귀족까지는 아니지만 나름 부유하게 살았던 귀족 출신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처형 장면에서 실제로 롱생크 왕은 반역자의 심장을 산채로 꺼내는 형벌을 집행시켰다고 하며 죽는 순간까지 자유를 외치던 설정은 100% 각색이었습니다. 또한 영화 속에서 자유를 외치는 소리와 함께 롱생크 장군이 숨을 거두는 것으로 묘사되지만 실제로는 월레스가 처형된 후 2년이 지난 뒤에 롱생크 왕이 죽었다고 합니다. 윌리엄 월레스는 어린 시절 사고도 많이 치던 사고뭉치였으며 영화 속에서 그리고 있는 카리스마의 모습과는 조금 대조적인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 속에서 롱생크 영국 국왕은 스코틀랜드인들에게 프리마 녹테를 적용시킨다는 대사를 하는데요. Time has come to reinstitute an old custom. Prima nocte. 이 프리마 녹테란 중세시대 장원의 소유주인 영주들이 자신의 장원에 속하는 농노를 혼인시킬 때 신랑을 대신하여 신부와 첫날 밤을 치르는 일종의 영주의 권리를 지칭하는 말로 다른 말로는 초약권이라고 합니다. 영화를 보면서 과연 저런 제도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러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듣기만 해도 묘한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이 제도는 실제 유럽사에서도 숱한 논쟁을 야기해왔으며 결론적으로 법 규정상으로는 비슷하게 연상될 수 있는 경우는 있겠지만 실제로는 시행된 적이 없는 제도라는 쪽으로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의 합의가 모아져 있다고 합니다. 마르크 블로크, 조르주 디비 등 저명한 중세 역사학자들은 이 초약권의 실제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며 그들의 말에 따르면 볼테르를 필두로 한 근대 계몽사상가들이 무지하고 야만적인 중세를 증명하기 위해 만들어낸 말이며 반교권주의자들이 가톨릭을 비판하기 위해 정치적 선전도구로 창조해낸 허구의 전통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승리자의 기록이기에 단연코 없었다고 확인할 수 없는 찝찝함이 남아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네요. 소피 마르소가 연기한 이사벨라 공주는 남몰래 월레스와 그의 군대를 지원하고 나중에는 그를 사랑하기까지 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데요. 실제 역사에서는 월레스와 이사벨라는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으며 영국의 롱생크 국왕과 전쟁을 벌이던 시기에 이사벨라의 나이는 10살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다만 서민들의 삶을 보기 위하여 시차를 나갔다가 가지고 있던 모든 보석들과 음식들을 서민들에게 나누어준 행위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또한 영화 내내 우유부단하고 무능력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 로버트 1세는 사실 엘리트 교육을 받은 스코틀랜드 귀족 후계자였으며 두뇌가 총명해 온갖 전략과 전술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사로서도 그 기량이 대단했다고 전해지며 윌리엄 월레스를 연출하기 위해 로버트 1세의 역사를 과도하게 왜곡했다고 말하는 비평가들도 있습니다. 그는 후에 롱생크의 아들이 지휘하는 잉글랜드군을 베넉번 전투에서 격전 끝에 격파하며 스코틀랜드의 지배자로 군림하게 되는데요. 다시 말해 로버트 1세는 스코틀랜드를 독립시킨 명군이자 영웅이었다는 것이 실제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영화에서는 양측 군대가 평야에서 만나 백병전을 펼치는 스털링 전투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영화에서 그리고 있는 이 전투는 실제 전투와는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이 전투의 실제 모티브가 된 전투는 실제 스털링 다리의 전투로 다리를 건너던 잉글랜드군에게 기습적으로 돌격해 승리한 싸움이라고 합니다. 영화에서는 잉글랜드군의 기병이 먼저 돌격하는 것처럼 묘사되지만 실제 싸움을 걸었던 쪽은 스코틀랜드였으며 그 기습이 아주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영화 속 이 전투에서 월레스가 사람보다 큰 긴 창을 고안하여 영국의 기병대를 격파하는 장면은 사실 1307년 베넉번 전투에서 잉글랜드군을 무찔렀던 로버트 1세가 고안한 전법이었다고 합니다. 영화는 스코틀랜드들이 기습하는 영국군에 맞서는 방어전처럼 보이지만 실제 역사는 그 정반대입니다. 영화에서 그리고 있는 폴 커크 전투 또한 실제 역사와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실제 전투에서는 잉글랜드군의 기사대가 스코틀랜드군의 기사와 궁수진을 격파한 뒤 물러나고 장궁병들이 스코틀랜드인들의 장창병들을 무너뜨렸다고 하는데요. 영화에서는 아군이 싸우고 있는 난투전에서 화살을 쏘아 같은 편의 병사들에게도 화살을 맞게 하는 연출이 있지만 이는 실제 전투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화살 사격 이후 잠시 물러난 영국 기병대와 보병들이 재차 돌격해 스코틀랜드 군을 섬멸하는 것이 실제 역사였으며 숫자 싸움이나 전투 경험 면에서 열세였던 스코틀랜드 군이 이 전투에서 패배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합니다. 순수하게 전술과 전략만으로 윌리엄 월레스를 능가했던 롱생크의 폴커크 전투를 돈과 권력으로 매수당한 스코틀랜드 귀족들의 비리로 인해 이긴 것처럼 묘사한 것은 실제 역사와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영화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베넉번 전투는 영화에서 그리고 있는 것처럼 실제 로버트 1세가 지휘했던 전투였으며 이 전투의 결정적 승리 이후 스코틀랜드의 독립이라는 영광스러운 결과를 얻는 데 성공한 역사였다고 합니다. 스코틀랜드는 모든 것이 열세였던 상황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두며 이 전투는 사실상 독립을 확정지은 전투였으며 스털링 전투 이후 약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승리해보지 못한 뒤에 맛본 승리였기에 그들의 군사적 자신감을 회복한 것은 물론이고 로버트 1세의 불안정했던 왕위도 안정되었던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영화의 제목인 브레이브하트는 사실 베넉번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로버트 1세의 별명이었다고 합니다. 후에 이것이 윌리엄 월레스의 별명으로서 차용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극중 롱생크로 나오는 에드워드 1세는 영화에서 굉장히 잔혹하고 악랄한 폭군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잉글랜드인들에게 그는 명군 중 한 명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합니다. 잉글랜드인들은 영화의 소재가 된 내용은 중세에는 흔히 있던 지배층들 간의 정치 싸움인 영토 분쟁과 왕위 계승권 분쟁에 불과했다며 에드워드 1세를 당시 기준으로 악랄했다고 평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영화 내용적으로도 갈등이 많아 당시 영국 내에서도 상영 금지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극중 모레이는 폴커크 전투의 배신자이자 매국노로 연출되며 방으로 침입한 월레스의 말과 철퇴로 인해 봉변을 당하게 되는데요. 실제 역사에서는 로버트 1세와 함께 싸우며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이루어낸 많은 인물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1998년 이 영화를 보고 감명받은 한 게임 업체가 이 영화를 배경으로 한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을 제작하였지만 개봉하자마자 폭망했다고 합니다.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영화 아웃로우 킹에서는 윌리엄 월레스의 처형을 계기로 로버트 1세가 잉글랜드에 대해 저항을 시작하는 속편 영화가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영화 중반 롱생크 왕이 창밖으로 던져 죽이는 이 신복은 실제 인물이었으며 롱생크 왕의 아들의 연인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창밖으로 던짐을 당해 죽지는 않았고 롱생크 2세의 통치 기간 동안 왕의 신복이라는 위치를 이용해 먹다가 귀족들의 탄핵을 받아 처형되었다고 합니다. 영화 마지막은 로버트 1세가 이끄는
스코틀랜드 군들이 베녹번 전투를 개시하기 직전을 보여주는데요. 이 전투는 사실상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확정짓는 전투였으며 스코틀랜드의 실질적인 국가라고 평가되는 노래 플라워 오브 스코틀랜드는 바로 이 베녹번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사벨라를 연기한 소피 마르소의 당시 나이는 29살이었다고 합니다. 개 이쁘다. 어릴 때 이 영화에서 멜 깁슨이 연기했던 윌리엄 월레스를 보며 이 인물의 열망과 기계를 온몸으로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숱한 명장면과 명대사를 남기며 국내에서도 꽤 흥행에 성공한 작품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여러가지 방면으로 역사와 고증의 정도를 조사해보니 각색되거나 상상력으로 인해 채워진 부분도 많은 이 영화. 수많은 비판과 찬사는 사랑받는 영화들의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봉한 지 20년도 더 지난 영화지만 아직도 제 가슴 속에서 뜨겁게 기억되는 영화 브레이브하트.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갓범스였습니다.